오랜만에 찾아뵙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콘텐츠는 부동산 경매 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었던 굿프렌드 공동투자 사기 사건, 드디어 법정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실형 선고를 했는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 운영진에게서 법원이 이 실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 공개 기사, 판결문에 나오는 법원 판단, 그리고 당시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흐름들을 바탕으로 콤팩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했던 이유는 경매 강의하다가 문제 생긴 사건, 단순히 이런 사건이 수준이 아니라 당시 굿프렌드 쪽은 유튜브, 카페, 오픈 채팅, 경매학원, 현장 임장, 공동투자, 이런 구조가 하나의 프로세트 루틴처럼 이어져서 공동투자 사기를 제대로 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에서는 인생 역전, 수익률 1000%, 10,000%, 몇 개월 만에 나 부자 됐음, 너무 허위 과장된 광고로 자극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은 백발의 선글라스에 중절모에 나이도 있고 경력이 30년이라고 하니 이거 믿어도 되겠구나, 옳거니 하고서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낚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 주장들에 따르면은 단순히 수강을 넘어서 학원생들이 카페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동투자 구조 안으로 계속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꼬시고, 학원으로 수강 등록하고, 수강 등록하면은 공동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시켜서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 최소 1,000만 원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렇게 신뢰 형성을 하면서 성공 사례를 계속 이제 된 것만 100개 중에 한 10개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 10개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홍보하고 카페 활동 참여하게 하고 돈을 납부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특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추정 60분에도 나왔던 그런 건인데, 작약도, 물치도, 이 사건은 당시 경매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크게 퍼졌었던 그런 사건인데, 물치도 이 공동투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땅을 개발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자연 에너지로 바꿔서 공장에 제공을 해주고, 공장에서 또 나온 폐기물은 우리가 또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람들, 투자자들을 이제 꼬셔서 마치 다음 달에 상장 폐지할 코인을 행사해서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과 같이, 이런 물치도 자객 이야기 추적 60분에도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이뤄졌었는데, 이 피해자들의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피해 규모는 수천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정도 될 거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최근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기소된 이 경매학원 원장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 내용도 상당히 강했고, 이례적으로 경제사범이 이 6년 6개월, 물론 선고지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온 것은 죄질이 악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법원 판단 내용을 보면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죄질이다. 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투자금이 정상 투자보다 돌려막기, 즉
정석 사기 폰지에 가까운 운영에 사용된 점이 이런 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한 사유로 언급이 되었다라고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영진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아니라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개발 사업 투자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분위기, 말빨, 브랜딩,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걸로 접근을 한다? 위험하다. 이게 검증 프로세스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대표적으로 주식 사기꾼 이희진을 보세요. 방송에서 엄청 띄워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치고 징역 갔다 나왔고, 징역에 있는데 부모가 누군가에게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그 이희진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살인을 했어요. 보복 살인일지 사주일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사기는 언론이나 유튜브 조회수, 뭐 브랜딩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감각적으로 저처럼 신뢰 감각이 좀 나온다. 그러면 믿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믿으면 안 돼,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믿었다가는 이 꼴 난다. 물론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 검증 절차가 까다롭게 없이 그냥 느낌, 브랜딩, 조회수 이런 걸로 하면은 큰일 난다. 라는 거고, 그래서 특히 경매 특수물건 공동투자, 상가투자 이런 영역은 실제 권리 분석과 리스크를 구조를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는 자신감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또 실력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냥 허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허황된 수익률이나 인생 역전에 대한 환상을 심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제 권리 관계, 그리고 실제 위험성과 리스크, 그리고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실제 시장의 흐름,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팩트에 가까운 그런 분석과 예측을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매든 상가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오래 롱런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현재 특수물건을 이제 분석을 하고 경매 컨설팅을 하고 상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말로만 포장된 투자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르쳐 드리고자 컨설팅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굿프렌드 관련한 영상 콤팩트하게 다뤄봤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